저희가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대표 종목군들은 좀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는 관점에서 이 시간에서 뭐 꾸준하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팔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들고 가는 거를 저희가 뭐 한 달 반 동안 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제 뭐 일시적인 이제 이벤트도 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가지고 크게 수익 보신 분들은 아직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가지고 뭐 30~40% 수익 내겠다라고 들어오신 분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5만 원 이상대 올라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네. 네.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저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지난 3월 중순. 오늘은 뭐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좀 많이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보시게 되면 이 자리, 이건 뭐 역대급으로 잘 오지 않는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저점이 대략 한 6,000원 중반, 7,000원 아래였고요. 7,000원 아래도 괜찮고, 8,000원대도 괜찮고, 9,000원대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략 한 60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역시 윗단은 좀 열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000원, 13,000원, 14,000원대 이 자리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죠. 그죠? 그리고 네. 중소형주도 흐름이 대형주보다는 이번 주 흐름만 보더라도 좀 더 좋아요. 왜? 외국인들이 또 기관 투자 더불어서 이틀째 지금 뭐 강하게 코스닥 매수하면서 네. 이런 종목 장세가 만들어 대형주는 조금 밋밋하니까 코스피도 이렇게 좀 쉴 텐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오르면 외국인들이 돌아설 가능성은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 주식 매도하는 것 때문에 겁내하시는 분들은 그럼 한 달 전에는 뭐가 달랐습니까? 그땐 더 많이 매도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코스닥이 먼저 치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좀 부담선 되는 좀 숨고르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면 거래소 쪽으로도 다시 매기가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계속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대표님이 굉장히 자주 또 많이 이제 점검을 좀 해주셨던 네. 종목이에요. 우리는 이 종목을 2월 초부터 말씀을 드려서 그때가 아마 요 자리예요. 차트를 네.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자리 정도 됩니다. 이때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5만 원 중반, 6만 원 아래였고요. 지금은 뭐 사실 9만 원 살짝 아래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2년 만에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장기 투자를 계속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오버행 이슈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좀 누워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만 원 그리고 8만 원 근접하거나 8만 원 아래에서는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도. 그리고 이 종목은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위가 바뀌어야 돼요. 10만 원 이상대로 그냥 계속 가보셔야 돼요. 장기 투자라는 게 사실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장기 투자하기에 좀 좋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전기차 대표 종목군들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도 뭐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네. 저희가 3월 중순에 이 자리 가격대로 따져보면 대략 한 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뭐 20만 원 초반. 그리고 이 자리는 뭐 더없이 좋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23, 4만 원대는 여기도 괜찮은 자리다. 근데 앞선 자리까지 조정이 안 올 거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조정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서 다시 한 단계 올라서 옆으로 좀 누워 있는데 다시 오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유럽이 코로나 19 이제 어느 절정이 다 지나고 있고 유럽이 이제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는 다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라운드는 이 종목이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 다음 라운드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 물론 저점 대비해서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은 33, 34 이상대로 여러분들이 홀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삼성 SDI하고 연계되어 있는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도 지금은 홀딩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전기는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 이제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이 종목도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이거 8만 원대, 뭐 8만 원 중반, 여기는 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가격대가 대략 한 11만 원 넘어서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유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 SDI 자리보다는 삼성 전기 자리가 이제는 사실 1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 그 주가에 반영 안 했을까요? 사실은 3분기를 더 보는 거거든요. MLCC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는 하반기를 보면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고 지금 10만 원에서 11만 원 요 정도 구간은 지금도 접근해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삼성전기와 연계되어 있는 제가 어제 유튜브의 영상에도 남겨드렸습니다. 삼성전기 또 삼성전기와 연계되어 있는 부품주들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오늘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거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홀딩 구간이다. 왜? 그들 종목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역시 직전 고점 때는 한 14만 원대 정도 되는데요. 14만 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보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2분기까지 좋지 않았던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하반기 반영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저는 지금 장기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접근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중국주 쪽 한번 볼까요? 네, 중국 쪽도 뭐 굉장히 또 이제 중국 소비주 이런 게 또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주 하면은 뭐 면세점주들, 대형주들 중에서 또 화장품 이런 거 관심이 많을 텐데 사실은 이들 종목이 그동안에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신세계라는 종목인데 신세계. 면세점 플러스 백화점 해가지고 뭐 사실 내수랑도 연계가 되어 있고 우리도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내수 소비는 조금씩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하고 중국이 가장 먼저 문을 열게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 또 몰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단체 관광객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왔습니까? 그쵸. 어느 시점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일주일 후, 뭐 2주일 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저점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이 직전 고점이 대략 한 30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 보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봐드리도록 할까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대형주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을 뭐랑 비교를 하냐면 LG 생활건강이랑 비교를 해요. 근데 LG 생활건강은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수혜를 본 거고 또 브랜드 화장품 이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16만 원, 17만 원, 28만 원 아래는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전 고점 때 24만 원대지만 여러분들 하반기에 주가가 23, 4만 원대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 갈 것이냐 이거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잘 오지 않는 가격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도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까지 또 이 대표주들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21대 총선과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 이후에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사실 대표님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경협주의 전망과 대응 전략도 좀 궁금한데 종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래요. 경협주 관심 많죠. 당연히 관심 많이 두시고 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유튜브에서도 또 공개 방송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3월 달에는 총선 기대감을 가지고 어차피 오를 거니까 사두시라고 그랬고요. 팔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초에도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이거는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주가 한번 볼까요? 이거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이거 제가 바닥에서 여러분들 이거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시고 더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하시고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큰 랠리는 물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100% 이상, 더블 이상도 올라왔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5월 10일인가요? 대통령 3주년 기념사에서 아마 뭐 다른 얘기들도 하겠지만 말씀하시겠지만 또 남북 관련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시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제 뭔가 만들어질 거 이게 코로나가 좀 직료가 되면 아마 보건 분야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경협주들 다시 주목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보시게 되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죽었느니 살았느니 막 있었지만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올려드렸죠.
그거 믿을 거 없다고 결국엔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다시 또 반짝반짝 거리면서 좀 움직일 것인데 기본적으로 올해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경협주까지도 만나봤는데요. 또 코로나19 사태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대표님. 이 네. 언택트 관련주. 네. 거기다 뭐 한국형 뉴딜 정책 수혜 네네네.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나요? 종목이랑 같이 이렇게 좀 설명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은 네. 뭐 주목해 보시는 분들은 주목해 보시는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늦었지 않겠습니까? 저점 대비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3월 그때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반사익으로 올라왔고 또 디지털 뉴딜 해서 또 올라왔었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뒤따라서 지금 추격 매수해서 뭐 내용은 좋아요. 포장하기도 좋고 뭐 좋은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5월 10일 대통령 기념사에서도 디지털 산업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긴 비대면 관련한 육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나눠서 파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늦었다라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또 뭐 엑센 종목들 더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뭐 IT 관련주도 요즘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5월에도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제가 최근에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 스마트 부품, IT 쪽에서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주목받으니까 이쪽으로 자금 들어오면서 움직이죠. 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부품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또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종목만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요거는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옵트론텍. 네. 네. 카메라 모듈 관련한 이미지 센서, 또 그다음에 뭐 관련한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작년에도 실적 좋았는데 올해도 뭐 역대급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옵트론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자체도 아주 부담이 없어요. 그죠? 자, 요런 모양이 지금 1차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옵트론텍, 그다음에 MC넥스 한번 볼까요? MC넥스. 네. MC넥스. 비슷한 종목군들로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지금 이제 막 거래 실리면서 좀 움직이려는 흐름이죠. 아직까지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접근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서키트. 네, PCB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얘는 삼성전기가 그 HDI 기판 사업을 이제 접었단 말이에요. 거기 네. 반사익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연간으로 낼 것이다. 저는 이 종목 장기 투자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안 올랐죠.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게 저는 맞다. 투자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테스트 장비 업체인 유니테스트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네, 유니테스트. 자, 유니테스트도 여기서 요만큼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방 쪽으로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죠. 유니테스트, 뭐 코미코, 테스 이런 네. 종목은 동일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날씨 더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폭염 관련주 예, 건가요? 또 여름 관련해서 좀 네. 늦지 않은 종목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습니다. 좀 주목해야 위닉스. 될 개별 종목들입니다. 위닉스. 네. 위닉스.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장마 오기 전까지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 막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냉각기, 뭐 에어컨, 뭐 냉장고, 뭐 열교환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올해도 작년 실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만 원대 보면서 한번 가시면 좋겠고요. 하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조금 뜨다가 네. 보시면은 이렇게 뜨다가 오늘 음봉 하나 만들었는데 내일 양봉 나오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일선 타고 가는 양봉 내일 나오게 되면 대량 거래 만들면서 한번 좀 요거는 이제 매매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6월 달에 제가 엔터주들은 지난 3월 그리고 4월 초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 투자 하시라고. 네. 한 2년 만에 기회가 온 겁니다. 뭐 YG엔터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고 JYP 다 마찬가지예요. Y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GD가 중국에서 중국 본토 브랜드 이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어요. 네. 이건 상당한 신호죠. 그런데 다음 달에 블랙핑크가 또 그 앨범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프로듀서 라인을 보니까 굉장히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YG엔터 저는 이 종목 그다음에 엔터주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죠.